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장중 한때 2,490선을 넘기도 했지만 오늘 약세장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끌어내린 건데요. 네, 계속되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요. 증권, 은행, 섬유, 의복이 하락했고 의료정밀, 기계, 운송장비, 화학 등은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도 오늘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다만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업종과 함께 기계장비, 운송 등은 상승했고 섬유, 의류, 비금속은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 우리 개인 투자분들 참 시장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이제 지금 그동안 대형주에만 수급이 쏠렸던 부분들이 메이저 수급들이 좀 매도를 잡아가면서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 그동안 올라가던 종목들이 추세가 바뀌고 있다 보니 이제 좀 방향을 아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화면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오늘도 역시나 전일장과 더불어서 기관계들의 이 메이저 수급들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하면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나오고 있나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올라가던 카카오에서도 역시나 기관들 매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바로 셀트리온에서 기관대 차익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그동안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관들이 실적 시즌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메이저 수급들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종목들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이제 IT 쪽에서 슬슬 다른 업종으로 좀 주도주가 변하고 있는 이 시장의 변곡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잠시 뒤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가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으면서 좀 주도주가 IT주에서 다른 주로 바뀌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정보는 잠시 후 강의에서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검색기를 통해서 어떤 급등주가 포착됐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보인 텔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네, 이에 따라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텔콘이 그 주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 제약 시장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진통제라는 게 마약 성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증 또 뭐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질병 때문에 통증에 있어서 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좀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적정 수준을 쓰면 괜찮은데 좀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이 약품으로 인해서 좀 사망자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좀 보도가 되다 보니 정부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결국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는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 텔콘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신약 후보 물질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신약이
진행 중이 아니라 그만큼 아직은 개발 단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신약이 상용화되고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자, 보통 신약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후보 물질 찾는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임상 1상부터 시작해서 3상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평균 적어도 3년 이상에서 5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다라는 건 요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탈, 실적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한 테마성 급등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상승 나왔을 때 당연히 차익 실현을 잡고 가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들은 좀 막연하게 이제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서 잡거나 급등할 때 쫓아가시면 손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기술적으로 좀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앞전에 역시나 이 텔콘이라는 종목은 항상 이제 뭐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지난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도 제가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테마주로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테마가 끝나다 보니 보통 실적 시즌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녀석들은 보통 어닝 시즌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결국 실적이 없다 보니 또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 주가가 계속적으로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에 희한하게요, 52주째 신저가 달리던 종목들이 가끔씩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면 한 번씩 급등까지 또는 뭐 상한가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뭐 선침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수익을 크게 보기보다는 그날 최대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분명히 이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좀 매물대를 맞고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장을 이용해서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보다도 훨씬 더 펀더멘탈 강하고 앞으로 주가 상승률 큰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잠시 뒤에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이 지금 개발 중인 신약은 상용화까지 좀 긴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실적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테마성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은 그날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나이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백이 진행 중인 말뼈 유래 골 이식제 임상시험 결과 골 재생 능력이 효과적이라고 입증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임플란트 수술에 적용을 하면 수술 효과가 아주 높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만큼 사실 뭐 임플란트 산업 부분들이 결국 성장성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앞전에 이제 뭐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디오 또는 덴티움 같은 종목들도 결국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나이백도 마찬가지죠. 골 이식제로 인해서 임플란트 산업에 쓴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좀 헬스케어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임상 실험이 완료가 됐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좀 시기가 걸린다는 점에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고, 장기적인 추세로 갈 거라고 기대를 갖고 계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뭐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7월달, 8월달 2분기 어닝 시즌에는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앞전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못 갔던 거고, 지금은 모멘텀에 의한 상승입니다. 자, 사실 모멘텀에 의한 상승은 그만큼 위에 매물대가 많은 만큼 이렇게 윗꼬리를 항상 길게 빼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앞전 이 구간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오늘 장도 역시나 상승할 때 전고점을 맞고 이렇게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장에도 이렇게 전고점 맞고 윗꼬리 달아주면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을
급등할 때 쫓아가시면은 항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요런 위의 구간대에서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차라리 위에서 잡을 바에는 안 잡는 게 좋고요. 그래도 이 종목들이 너무나 아깝다,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원리 원칙 매매가 필요한 겁니다. 자, 분봉상 보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종목들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나요? 자, 보시면 개장되고 나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었고요. 거의 10시, 11시, 12시, 1시까지도 거래량 없는 분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근데 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종목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 무작정 쫓아가야 되느냐? 쫓아가서 운 좋게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확률적으로는 수익보다는 손실 볼 확률이 커집니다. 자, 요런 첫 번째 무작정 상승하는 자리 쫓아가실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 이 나이백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원리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단타를 칠 수 있는 구간대는 없었다는 거죠. 그냥 이런 종목들은 그냥 놓치시고 차라리 앞전에 말씀드렸던 텔콤 같은 종목들을 잘 보시면 정확하게 이런 단타 구간들이 있는 구간.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첫 번째 상승 이 구간대 대비해서 하단으로 밀리지 않고 조정을 줬다가 재차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량과 동반된 정고점을 뚫고 가는 요런 자리들, 바로 요런 자리들이 정확하게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날 급등주들을 내 계좌에 수익으로 챙겨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나이백이라는 종목은 좀 조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백 역시 텔콤과 마찬가지로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차트 통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네페스 신소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이른 시간에 포착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이 네페스 신소재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한가까지 직결이 됐는데 네페스 신소재 이제 최대 주주가 네페스라는 기업이죠. 네페스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협의 사항을 진행 중이지 확정짓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공시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의 좀 섣부른 기대감이 아니었나. 과거에도 이런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꼬그라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 결국은 사실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급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당일 단타 외에는 종목을 길게 안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역시나 이 종목이 지금 9월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낙폭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시장 사실은 소외주 역할을 했었고 기술적으로는 앞전 추세적인 부분을 깨트리고 이제 빠지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앞전에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대는 9월 초순까지 됐는데 추세가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닙니다. 선취매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장에 상한가 갔어요. 이거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그날 단타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원리 원칙을 위한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개장되고 나서 처음에는 수급이 안 붙다가 점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죠. 자,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할 때 분명히 잘 보라고 했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시켜주는 거래량이 부각되느냐? 자, 요런 자리들이 거래량들이 연속적으로 터져주면서 올라간다. 자, 그럼 바로 요런 자리가 보통 당일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수익 보기가 참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자리들에서 공략하시는 분들은 바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끌어가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가는 거죠. 우리 단타를 2% 3%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단타 2% 3% 먹는 게 아니라
크게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매매 패턴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아직도 단타가 익숙치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이런 매매 방법들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신소재 기술적인 전략상 당일 단타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린 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IT만 가던 시장인데 지금 와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잡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실 저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도 전문가님 지금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자, 주도주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다른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화학, 철강, 정유 이런 섹터들인데 사실 이런 섹터들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루해하고 수익이 크게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이 없는 섹터죠. 자, 그래서 정유, 철강, 화학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급등도 잘 나오고 실적도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확실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지금 시장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아마 저도 개인 투자자였을 경우 이 시장이 조금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살짝 지루한 감도 느껴지죠? 왜 그러냐 싶으면 사실 지금 대형주만 가고 있고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과는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대형주만 갔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올라갔던 대형주들이 이제는 슬슬 기관들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상당히 더딥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기관들은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고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라고는 정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사실 하락 종목이 1200개가 넘었던 하루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한번 좀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철강, 정유, 화학이 IT 업종을 뒤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철강, 화학, 정유는 알다시피 조금 느립니다. 아, 그래? 우라노스 전문가 말은 알겠어.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종목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저 종목을 잡자니 가격도 워낙 크고 사실 종목의 상승률이 너무 느려서 언제 저런 종목들 갖고 수익 내겠어?
아마 조금은 앞전 방송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속 시원하게 급등도 가능하고 실적도 따라주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글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추석 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석 전주에 어떤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죠? 카지노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금 파라다이스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리고 GKL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저점부터 이미 30% 이상의 상승률들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하고 성격이 되게 비슷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을 할게요. 궁금들 하실 거니까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부터 한번 보자고요. 사실 지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 셀트리온에 의해서 정말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갭상승을 해가지고 680포인트를 터치했는데 역시나 68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음봉으로 크게 밀렸고 시가 대비해서 장중에 1%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680포인트 지난 7월달 그리고 8월달, 9월달 요때 계속해서 부딪혔던 구간대입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추세적으로 저항대였다는 거죠. 벌써 4번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앞전에 7월 달에 이미 기술적으로는 헤드앤숄더를 그려주면서 주가가 빠지는 구간대였죠. 자, 헤드앤숄더를 그려주고 그 이후에 베어마켓이 나오면서 좀 크게 밑으로 깨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으니까 다시 올렸거든요. 다시 올렸는데 역시나 앞전에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 또 역시나 앞전 저항대를 맞으면서 오늘까지 밀렸습니다. 자, 이 680포인트가 정말 마치 단단한 벽돌을 쌓아둔 것 같아요. 왜 이래 뚫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내일장 이 시장이 올라갈까요? 680포인트? 아마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종목들이 강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한 번은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실적이 강하다라면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앞전에도 이 시장을 뚫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없었다라는 거고 7월달, 지난 8월달, 그리고 9월달에도 역시나 이 시장을 강하게 뚫을 수 있는 기업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대형주들만 갔던 장세에서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의 실적 시즌을 기억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는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마 200만 원 넘을까 했지만 결국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동안 기관들이 가장 많이 비중을 갖고 있었던 게 IT 반도체 업종이었는데 차익 실현을 했었다는 거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왜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펀드 상품을 한 번이라도 가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펀드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 펀드는 각 섹터별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섹터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펀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종목만 담지 않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담아서 구성을 하는 게 펀드 상품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기관들이 펀드 상품을 구성할 때 사실은 대부분들이 IT에 대한 비중이 컸다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었던 펀드 상품들이 전부 다 기관들이 IT 상품을 담아가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새로운 섹터의 비중을 조금씩 다시 늘려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7월 달 2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삼성전자는 한번 떨어졌었죠. SK하이닉스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관 주요 메이저 수급들이 매도를 때리고 있고 인덱스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펀드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기관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더 기록을 할 수 있을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지금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일단은 매도부터 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IT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좀 봐야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실제로 지금 그동안 주도주에 대한 기간 차익 실현, IT 반도체 업종에서 일단은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수급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앞전에 9월 달까지는 그래도 기관들의 수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떤가요? 9월 말부터 10월 달 들어가면서 실적 시즌이 오니까 결국 기관들 쪽에서 대량 매도를 쏟아붓고 있죠. 네, 그동안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던 종목들 여기서 더 가지 않을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죄다 물리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저 IT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IT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손실일지라도 매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결국 한 달 뒤에 11월에서 12월 달에 다음 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면 그때 연기금 투신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저점에서 다시 사야 됩니다. 바로 8월 달, 9월 달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결국은 이 기관들 주요 메이저 수급들이 매도를 때리고 이 현금화한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IT가 끝나면 제약주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제약주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벌써 45.8%의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과연 그러면 제약주를 사야 될까요? 셀트리온이 저렇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으니 사야 될까요? 실제로 셀트리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올라간 겁니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녹십자 또는 신라젠, G3BNT 몇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약주를 한번 뜯어봤을 때 과연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 하나만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셀트리온도 지금 고공행진 중이지만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앞전 9월 30일 날 주주총회를 했었고요. 셀트리온 회장의 발언이 있었죠. 우리도 글로벌 제약사인 테바처럼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했고 실제로 그동안의 실적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조만간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제약주 잡아야 될까요? 제약주의 1위 기업이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머지 제약주들이 버티고 있을까요? 전부 다 같이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15년 하반기 시장을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약주들이 무너지면서 동반 하락이 나왔었고 실제로 하락이 정말 깊어졌습니다. 셀트리온, 이제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약주가 아니라는 거죠. 제약주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메이저 수급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앞으로 이 메이저 수급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부터 참 이 중국과 한국 간의 양국 간의 경계감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양국 간의 사이가 정말 안 좋아졌죠. 사실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냉대해졌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6년 지난 7월이죠. 7월 달에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보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얘기를 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이 사드 우리를 겨냥한 거다라고 좀 받아들였고 결국은 사드 보복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어떤 나라입니까? 수출 산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수출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대부분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출이라고 한다면 지리학적으로 가장 밀접해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가장 수출의 비중이 크죠. 그러다 보니 영향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이 국내 산업 구조상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사실 사드 배치 이야기가 나온 지난 7월 달부터 불매 운동과 한국 이 물품들을 사지 말자라는 운동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드 부지가 확정된 올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실제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사실 이 롯데마트가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까지 총 99개 매장이 있었는데요. 이 99개 중에서 현재 지금 가동 중인 매장은 12곳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서요. 77개의 영업점들을 영업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점포를 임시 휴업까지 만들면서 총 12곳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매장들을 전부 다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 피해 규모액만 1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마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중국 내에서 철수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정말.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머지 유통회사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유통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무너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롯데마트 철수하면서 결국 이 매장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분을 해야겠죠.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 대상자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매각까지 못하고 지금은 짐덩어리가 되고 피해액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정말 유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이 경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류 연예인들도 역시나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의류 브랜드 또는 화장품들도 역시나 이 소비재들도 소비 불매 운동을 펼치면서 피해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전혀 가지 못했고 실제로 많은 적자를 기록을 하다 보니 그동안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많은 이슈를 접했을 겁니다. 그럼 이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무엇이냐? 아마 이 경제기사에서 좀 자주 접하게 될 건데 사실은 이 파생 시장에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파생 상품 중에 하나인데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부터 바로 국가 간의 협약을 의미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양국 간의 필요에 의해서 좀 맺다 보니까 결국은 앞전에 중국도 2011년에 사실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기축통화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라든지 또는 경제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또는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는 게 통화 스와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중국이 우리나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상당히 긴장감까지 불어일으켰었죠. 근데 결국은 협상단들이 이 통화 스와프 연장을 했습니다.
자, 연장을 했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양국 간의 상호 간에 조금은 화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생깁니다. 근데 한중 관계 완화가 된다면 결국은 이 소비주, 유통, 엔터주들이 바로 이제는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들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통화스와프 연장만은 이거 하나만을 봤을 때는 경기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양국 간의 화해 모드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표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비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유통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은 기대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수익을 짧게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왜 얘기를 할까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꼭 봐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엔터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엔터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엔터주를 왜 얘기를 하느냐? 사실 엔터주가 여러분들 문화 콘텐츠입니다. 바로 이제 결국 양국 간에 이 문화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서가 담겨 있는 게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라는 거는 사실 중국의 국민 정서에서는 좋지가 않아서 사실 엔터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죠. 근데 엔터주들 막연하게 피해를 많이 봤을까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 엔터주들 디지털 음원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음원 가격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엔터주들의 몇 안 되는 호재성이죠. 이 음원 제작자가 있는 엔터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음원 가격이 인상되면서 그리고 스트리밍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고객층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음원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출이 되어 있다 보니 엔터주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엔터주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건데요.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NHN 엔터라는 회사입니다. NHN, 바로 네이버 계열이고요. NHN 엔터, 무슨 회사입니까? 게임도 개발하는 회사지만 엔터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결제 시스템인 페이코라는 결제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재 주가가 앞전에 사드 피해로 인해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항상 좋게 나왔고 지금도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NHN 엔터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갖고 있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NHN 엔터가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셨던 벅스뮤직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자, 이 벅스뮤직이요. 지금 페이코하고 연동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객층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SK텔레콤과 요금제 제휴를 하면서 유료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실적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실제로 NHN 엔터의 수급을 보세요. 투신들 역시나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있다라는 거고 지금 바닥에서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요게 SM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SM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다음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우리 대표적으로 소녀시대 그리고 요즘에 가장 또 핫한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성분들께서 좀 참 좋아하는 그룹들인데 이런 아이돌들의 글로벌 진출은 상당히 호재성입니다. 중국 시장 때문에 지금 중국 진출 못하고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사드 배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SM은 자회사가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상황이 다릅니다.
EXO, 엑소라고 하죠. 엑소라는 이 그룹, 남성들로 이루어진 이 아이돌이 지난번에 중국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전부 다 매진됐습니다. 그만큼 아이돌 시장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음원 시장은 여전히 일본, 중국, 베트남 여러 곳에서 진출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급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기관들, 투신들, 연기금들 계속적으로 담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IT주가 무너지면서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IT들에서 차익을 때리고 이 현금들을 약간씩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바로 이런 종목들 찾아내야 됩니다. 막연하게 사드 배치 때문에 피해본 기업들이 지금 통화스와프 연장돼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지 또는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지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지금 시장에서 내동매매 안 하고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종목들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럼 음원 관련주를 제외하고 숨은 실적주 또 뭐가 있느냐? 엔터주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원 말고도 엔터주 쪽에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좀 숨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시간상 부족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을 제가 자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지금 올라간 SM, NHN 엔터 말고 그만큼 저평가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직접 만든 종목에 대한 분석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자료집들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릴 예정인데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도감에 포착되어 있던 종목들의 상승률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예시를 보여드리면 다음 화면 보면서 한 종목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 IC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수급은 어떤지 그리고 재무제표상 문제가 없는지 직접 분석한 자료집인데 현재 이 ICD 지난주에 배포하고 나서 벌써 10%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런 자료집을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방송 오셔서 저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라노스의 이 엔터주에 대해서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업종 이야기들 듣고 오셨는데요. 우선 IT주는 지금 차익 실현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상승 랠리 달리고 있는 제약주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 또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양국 화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주, 또 유통주,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 소비주와 유통주는 좀 제한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엔터주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목으로는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추가 설명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이어간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실제로 지금 엔터주들이 실적을 동반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의한 상승도 있고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아마 혼동이 되실 텐데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그만큼 지금 실적에 의해서 앞으로 좀 시장 영향을 받지 않고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엔터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음원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화 사업 쪽에서도 그만큼 지금 튼튼한 기업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CD처럼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또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인지, 수급은 괜찮은 종목인지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순차적으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꼭 온라인 방송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차트 영웅 김동환 전문가님의 강의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종목 이야기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